발효 건강차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그 책이 141페이지를 펴주셔야 될 것 같아요. 241. 질경이 들어보셨죠, 그죠? 네. 이제 오늘부터, 지난주부터 이제 사진도 이제 책이 있어가지고 보시면 이제 잘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질경이 굉장히 그 흔한 이제 풀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쪽은 이제 질경이라고 하는데 이제 또한 이름은 이제 차전차, 차전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질경이 보셨어요? 봤는데 흔하진 않아요. 많아요. 예전에 두루 내지 않은데. 그 산길 그 가다 보게 되면 없는데 어느 길 안에 그러니까 그 사람 다니는데. 구루마가 다니던 길. 예. 그래서 이제 차전차라고 이제 얘기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한번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 그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쟁하는 중에 이제 군사죠, 군인들이 이제 먹을 것이 떨어져 가지고 그냥 기절하고 쓰러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제 해결할 건가를 갖다 살펴보다 보니까 말이 보여요, 말이. 근데 말은 싱싱한 거예요. 쌩쌩한 거예요, 말 자체가. 그래서 말이 왜 이제 쌩쌩한가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니까, 말 주위에 이제 살펴보니까 풀이 나 있어요, 그 풀. 그 풀을 갖다가 뜯어먹고 말은 괜찮은데, 군인들은 이제 먹을 양심들이 없다 보니까 그게 이제 쓰러지고 그런 상황에서 그 풀을 갖다가 뜯어서, 삶아서, 그 물과 이제 그 나무를 갖다 먹게 했는데, 회복되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말이 그 구루마 있잖아요, 구루마. 구루마가 달려 있어요, 그게. 그래서 차전차, 말이 끄는 차, 해가지고 이제 차전차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붙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질경이라고 하는 것이 찔기다. 결국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든 말이 밟고 지나가든 소가 밟고 지나가더라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오히려 밟으면 밟을수록 더 볼이 있잖아요, 볼이 밟잖아요, 그죠? 그 원리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질경이라고 하는데, 질경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우리 음식에 잘 맞는 발효식품이 있어요. 질경이 국 끓여 먹어봤어요? 어렸을 때 버릿고기 안 넘어왔거든요. 전부 다 잘 먹고 살았는가 봐요, 이거. 그 경상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그 먹고 살기가 굉장히 이제 힘들어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산야초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나물로 많이 먹었던 그런, 제가 이제 경상북도 김천이다 보니까 산골짜기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이제 많이 먹던 거라든가 이제 들어보고 왔기 때문에 이제 지금의 이제 약초 이런 직업을 이제 가질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된장국하고 가장 잘 맞아요. 된장하고. 그래서 그 순이 올랐을 때, 어른 잎이 올랐을 때에 그 된장국 있잖아요. 그죠? 그걸 뜯어서 된장국 끓이게 되면 감칠맛이 나고 효능도 이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질갱이 같은 경우는 이제 된장국으로 해가지고 많이 이제 먹어왔고, 또 하나는 이제 장아찌를 또 이용을 많이 해요. 질경이 장아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원도 이쪽에서 이제 또한 많이 이제 질경이 장아찌, 또 하나는 이제 그 곤드레 밥처럼 돌솥밥 있잖아요, 곤드레 밥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간장 그 소스 양념을 해가지고 비벼서 먹는 이런 부분도 이제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혈액순환을 잘 돌게 해줘요. 혈액순환을 잘 돌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오줌 소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좋아지게 만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장 방광도 이제 좋아질 수 있는 상.
그래서 우리 몸의 근본적인 원 기운을 갖다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신장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 신장 방광을 좋아지게 하고 혈액순환을 잘 돌게 하고 그래서 이제 피를 맑게 해줄 수 있는 사.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폐 이런 기능, 간 이런 기능도 이제 완화시켜주는 이런 부분도 이제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갱이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을 해왔던 재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재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충청도 이쪽에서 홍성이라든가 아산 이쪽에서 이제 질경이를 갖다가 이제 그 하우스로 해가지고 아니면 노지로 해가지고 재배를 하는데 개량한 종이에요. 이 원료는 이제 싼 재료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통 질경이는 이게 잎이 좀 좁아요, 그죠? 좁고 가는데 큰 질경이가 있어요, 잎이 큰 거. 근데 요걸 갖다가 하우스에다가 재배를 하니까 잎이 굉장히 이제 부드러워요. 부드럽다 보니까 이게 쌈밥집에 이제 쌈 재료로 이제 활용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질갱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기농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의 특화작물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요걸 갖다가 이제 효소, 발효, 금강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질갱이 이제 100g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포도 효소를 갖다가 200cc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물을 갖다가 2000cc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설탕이 이제 400g 정도, 지난번에 이제 수업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원리들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배가 들어갈 거냐, 이제 포도가 들어갈 거냐. 또 하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해서 그 외에 내가 집에 매실 효소가 있다고 하면 매실 효소 같은 경우에는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돼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매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이제 살균 작용을 해줘요. 그래서 안 좋은 균을 갖다가 번식을 못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매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발효하는 데 있어서 종균주만 남게 해주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매실 효소 같은 경우가 그 부분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래서 매실 효소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무난하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한 중요한 것이 뭔가 하게 되면 배 효소를 썼던 이유, 포도 효소를 썼던 이유는 이 재료들 중에서 그러니까 과일 효소, 과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과일뿐만 아니라 일반 뿌리 종류, 열매 종류, 뭐 잎 종류, 나무 가지 종류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꽃 종류도 있고 이거에 가장 효소 함량이 뛰어난 것이 이제 배와 포도예요. 그래서 이제 배를 쓰기도 하고 포도를 쓰기도 하고 하는 이유들이 이제 거기에 있는데 배는 이제 색깔을 갖다가 향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작업에서 이제 하는 것이고 포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효를 촉진시키고 그러면서 딱딱하거나 아니면 그 효능이 그 영양 상태라든가 향이라든가 진한 것 이런 것을 갖다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포도로 이제 쓰는 이유들이 중에 하나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게 되면 그 과정들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질갱이 잎을 재료를 이제 깨끗이 이제 손질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손질을 했을 때 물기가 없어야 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갖다가 말려요. 손질해서 말려가지고 이제 분쇄기에다가 분쇄를 하는데 너무 저게 분쇄하지 말고 고전 단계. 완전히 이제 분쇄하는 게 아니라 카트 해가지고 해서 이제 조금 분쇄가 되는 입자가 조금 큰 거. 그러니까 완전한 게 아니라 고전 단계를 갖다가 분쇄를 해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용기를 준비를 해서 그거에 이제 유리 용기에 분쇄한 재료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설탕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물 2000cc를 이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 효소 일반 물 요게 정수기 물은 안 돼요. 그냥 수돗물 예. 차라리 살아있는 수돗물을 넣어라.
정수기 물은 미생물들이 다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일반 그 약수물이면 더 좋고, 수돗물이라도 이제 상관없고, 제일 좋은 건 이제 약수물이죠, 뭐. 이런 거 하게 되면 좋은 균주들이 같이 살아있잖아요. 그죠? 요걸 갖다가 있게 되면, 효소가 들어가게 되면 발효가 촉진돼 버려요. 근데 정수기 물은 너무 깨끗해서 이게 제대로 못해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잘 이제 인식해야 할 부분. 그러고 나서 이제 발효를 해서 액을 갖다가 보통은 이제 여기에 기본으로 이제 온도라든가 이런 거 상관없고 보통은 이제 20일에서 2달 정도를 갖다가 해주는데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발효가 되게 되면 거품이 나와지죠. 그죠? 거품이 여기에 활발하게 되다가 발효가 끝날 때쯤 되게 되면 이 거품들이 사그라들어요. 사그라들어서 아주 잔잔한 띠를 둬서 요때에 이제 발효가 다 끝났다고 보면 돼요. 요 부분만 잘 살펴보면 돼요. 이게 온도라든가 저게 바람이 잘 통하고 이런 부분은 상관없고,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온도 맞추고, 환경 맞추고 이런 거 할 필요 없고, 발효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거품이 이제 많이 생겨나지게 되고, 그러면서 재료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발효가 촉진돼요. 그러다가 이게 천천히 이게 느려져요. 그러면서 거품이 사그라들어요. 그러면서 아주 잔잔한 띠를 두르게 되면 이때는 발효가 다 끝났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온도라든가 상관없고 지역도 상관없고 산골짜기든 시내, 그러니까 도시 쪽에는 조금 더 빨라질 것이고 산골짜기라든가 아니면 추워지게 되면 좀 느려질 뿐이지. 근데 그 과정만 지켜보면 돼요.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해버리고, 근데 여기에 이제 너무 직사광선 들어가면 안 되고, 하는 부분만 이제 차단해주고, 습기가 없는 부분, 섭이 없는 부분만 잘 인식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발효 끝났잖아요. 그죠? 끝나고 나서 나는 이 맛이, 좋은 맛을 갖다가 오랫동안 유지하고 먹을 거야 하는 부분에서는 걸러서 냉장 보관하시면 돼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이게 식초까지 가는 것이 지연이 돼. 예. 상온에 놔두면 식초 가는 것이 빨라지는데 냉장 들어가게 되면 이게 지연이 돼. 그렇게 되면 그 발효 금강차 액이 맛있어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냉장 보관도.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시기 가게 되면 맛으로 식초까지 가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변질되는 게 아니라 끝나게 되면 식초까지 가. 그런데 나는 식초를 먹고 싶지 않아. 그것보다도 이 발효분광차 좋은 향과 색이 있는 것을 그대로 먹고 싶어 하게 되면 냉장 보관하게 되면 오랫동안 지연이 돼. 예.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산소 공급이 안 들어가주는 상황에서 다 그렇진 않는데 보통 1년 이상 가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재료에 따라서 성분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사물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래 안 가요. 빨리 전환이 돼요, 식초로. 그런데 그 당기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을 가요, 그 맛이. 식초로 안 가고. 그러니까 성분에 따라서 이 부분도 다르게 이제 진행되는 부분.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이렇게 해보게 되면 재밌을 거예요, 그 자체. 그럼 먼저 담으신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출. 창초 같은 경우에도 조금 오래 가요. 어떻게 드셨어요? 아직 안 걸렀어요, 그냥.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점점 추워지니까 조금 좀 느려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냄새가 나요. 발효가 되면 냄새가 나고, 그것이 식초가 났을 때도 신맛이 나. 식초 넘어가게 돼. 그러면 식초로 넘어가면서 신맛이 약간 나면서 위에 막이 생겨. 막이 생겨. 그러면 이제 식초로 이제 넘어가는 상황이 만들어주는데, 요걸 깨트려 줘야 되는 부분. 몇 분 깨트려 주는 부분. 그런데 그것을
해갖고 먹는데 하루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지, 많이 먹어도 괜찮은지, 조금씩 먹어야 되는지. 그것은 하루에 한 3번 정도 드시면 돼요. 예. 원액을 드셔도 되고, 원액은 좀 강할 것이고, 예. 그래도 원액을 먹더라도 크게 뭐 그렇진 않아. 효과는 빨라. 근데 내가 원액을 먹는데 좀 강하다고 느끼고 좀 뭔가가 좀 그렇다고 하면 희석해서 드셔도 돼요. 희석한다고 하면 효소하고 똑같은 거예요. 4:1이나 5:1 정도로 희석을 하시면 돼요. 예, 예. 근데 효과적인 부분은 원액이 더 감칠맛도 나고 훨씬 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질경이 발효건강차는 이제